이 영상은 보험사에서 오래 근무한 손해사정사의 개인적인 보험 가입 사례를 공유하는 콘텐츠입니다. 저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엽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님은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세요? 보험사 출신이면 좋은 보험 다 아시겠네요. 보험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특별한 기준이나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가입한 보험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실무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손해보험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은 관심이 없었고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상품으로만 설명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주제,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암보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 정도만 가입해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력이 된다면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보험 정도 추가하시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왜 가입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편입니다. 보험료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2만 원 이내 수준인데 한 달 커피 몇 잔만 줄여도 충분히 부담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이웃집 재산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막대한 배상금을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합의금 규모는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내가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인 저는 어떤 보험을 가입했을까요? 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들은 대부분 가입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은 무엇인가? 두 번째, 보험금을 잘 주는 회사,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사를 선별하는 것. 세 번째,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받을 확률.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 내 삶이 특별히 나아지는가라는 관점으로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총 금액과 차라리 이 보험료를 저축했을 때 가성비도 비교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고민해 보시면 최적의 보험 가입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 가입한 보험을 하나씩 증권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종합보험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입니다. 다양한 특약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대표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종합보험 안에 상해, 질병, 실손, 운전자 보험 등 여러 보장을 함께 담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형태보다는 상해와 질병 중심으로 구성된 상품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저는 가입 당시 종합보험 하나를 가성비 있게 기본 축으로 구성하고 부족한 보장은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대에 처음 가입했던 종합보험은 80세 만기였고 이후 100세 시대를 고려해서 10대 후반에 100세 만기 상품으로 리모델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가입한 담보들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일반상해 후유장애가 1억 원 가입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애도 1억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80%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80% 이상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가입 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79% 장애다. 그러면 해당이 없는 것이죠. 질병 후유 장애는 80% 이상을 제외하고는 넣지 않았습니다. 일단 비쌉니다. 질병 후유장애 1, 2천만 원을 넣을 바에야 차라리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이 가성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 판정을 받고 위를 전절제하여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실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입하기를 참 잘한 것이죠. 사망보험금도 얼마를 가입해야 하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질병 사망은 보험료가 정말 비쌉니다. 이 보험을 가입할 당시 저는 젊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나중에 저는 고민하기로 하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대신 상해 사망 또는 교통 사망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이 안 되니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실손 의료비 담보가 보이죠?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금액 1천만 원당 보험료 1만 원 이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참고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을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소외감 진단비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참 중요한데요. 저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어 가입 금액을 최소한으로 가져갔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수염 수술비, 피부질환 수술비 같은 자잘한 담보들은 보험료를 보고 추가한 것입니다. 10원 정도면 정말 가성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술비 담보도 중요하죠.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참 가성비 좋은 담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상해 질병과 관련된 담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운전자 보험 특약인데요.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들을 보장하는 담보들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보장 특약이 바로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것인데요.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죠. 예전에는 3천만 원이면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서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도 보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담보는 꼭 추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변 4명 중 1명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죠. 기존 종합보험에 암 진단비 3천만 원이 있었지만 보장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이 괜찮은 갱신형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했고 지인의 권유로 우체국 암보험도 추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암 진단비만큼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준비해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체국 암보험이 참 괜찮더라고요. 보험료 대비 보장이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대비 리스크 방어 효과가 매우 큰 보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포함해 주시지만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사를 가게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종합보험에 일부 담보가 있었지만 보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1만 원입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는 절판 마케팅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했지만 지금도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보험료 대비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보장 특약이 바로 형사합의 지원금인데요. 기존에 3천만 원만 가입되어 있었고 현재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가입했네요. 운전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끔 운전자 보험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완전히 다른 보험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 운전자 보험은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대비 효용이 높은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 손해사정사는 어떤 보험사를 선택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실제로 자본력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위권 대형 보험사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보험금 지급 성향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달라집니다. 손해율이 좋을 때는 비교적 지급이 원활하지만 손해율이 나빠지면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체감했을 때 이 회사는 요즘 지급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판단이 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보험금을 상대적으로 안 주는 회사,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네이버에 손해보험협회를 검색하시고 소비자 포털, 소비자 정보 통합 공시에 들어가면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협회 정보가 있는 점 참고하세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이 문제인데요. 갱신형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높지만 일정 기간 납입 후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종합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구성했고 암보험은 갱신형으로 가입했습니다. 기본 보장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추가 보장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실손 의료비 갈아타야 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대부분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야 하느냐입니다. 저는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상품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낮아지는 대신 보장 구조는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실손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실손 의료비가 없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비급여 치료나 고가 재료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개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손보험은 가장 현실적인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 암 진단비 얼마가 적당할까요? 통상적으로 연봉 수준 정도는 준비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 가입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요새는 중증 질환이 아니고서야 일주일도 입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치 질병 입원 일당 받으려고 20년 동안 매월 비싼 보험료 지불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병에 걸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질병 입원 일당이 효자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과 판단에 맞게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돈이 많다면 가입해서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